이야기. 순과 함께하는 수학수다방 매스스터디즈 그 15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양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모저모 살펴봤어요. 네, 이모저모. 예. 기억을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모저모 잘 예. 봤습니다. 그래서 x와 y에 관한 1차의 방정식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표준형,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를 일반형. 일반형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직선의 위치관계도 살펴봤었고, 네. 그 다음에 뭐 만약 교점이 존재한다면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 네. 그 다음에 평행이동했을 때의 관계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다 좀 추가를 해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만 살펴보고도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면 좋겠죠. 왜 좋을까요? 뭐 이게 필요할 때가 있나? 그렇죠.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학적 작도 과정 논증에서도 네.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써먹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도 특별하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 조건을 알게 되면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져. 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건 결국에 데카르트의 목적이었던 기하학적 논증을 어떻게 분석적 방법, 그러니까 수식을 통해서 기하학적 논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한 거거든요. 작도 때로 할 때랑 좀 더 많이 뭐라구나 다이어트? 뭔가 단순해진? 그것보다는요. 아, 그래요? 작도로만 보려면 사실은 수학적인 직관이라 그러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그때는 그랬던 게 꽤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직관도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처음 출발에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죠. 근데 수식을 논증에 도입하게 되면 이런 직관이 없어도 정교한 계산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좀 더 좋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때 기하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되려 저번에 기하학 때 우리가 봤던 그 작도 부분은 창의적인 부분이 분명히 되게 많이 필요한 거네요. 창의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걔도 훈련이에요. 아, 그것도 훈련이에요. 예, 훈련을 통해서 그런 창의성이 길러지는 거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착각 중에 하나가 수학적인 창의 능력이 있어야만 수학을 잘해. 애초부터 수학적인 사고의 능력은 타고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타고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뭐 예술이나 뭐 다른 분야도 역시 본 게 있고 접한 게 있어야지만 그것들이 예, 그것들을 또 활용해 보고 새로운 것들 기억해내 보고 예, 뭐 다 이런 마찬가지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대학에 가서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고 더 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라고 봤을 때 이걸 하는데 필요한 게 뭐 아주 뛰어난 타고난 천재들만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몇 명 안 가겠죠. 대학을 왜 만듭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갑자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굉장히 다른 시각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맞아요. 갑자기 들어서 그리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데카르트의 좌표 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문제 풀이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좌표 평면을 이용했을 때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난 거리들에 대해서 놀이거리들이 놓치고 가는 거죠. 사실 이거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데카르트가 만들었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보다 스스로 더 재밌으니까 계속 발전해 나갔겠죠. 그거보다 약간 좀 정신병적인 면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스스로는 즐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이 봤을 땐 그렇게 느껴지고. 보다 더 풍부하게 이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인 문제, 관점에 대한 문제라고 봐도 사실 무방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직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 예전에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했었단 말이에요. 했죠. 자, 우리가 증명했던 걸 좀 살펴보면 네.
만약 직각 삼각형이 존재한다면 직각이라는 건 이미 주어진 거죠. 그렇죠. 음.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일 때 세 변의 길이를 A, B, C로 내가 만약 나타낸다면 직각 삼각형 A, B, C의 세 변 A, B, B, C, CA를 C. 각각 C, B, A라 했을 때 네. 그러면 그렇게 플러스 푸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오랜만에.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 제곱. C의 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 네. 요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내용이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뭘 좀 고민해 볼 거냐면 우리가 명제단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Q이면 P이다라는 영명제가 본명제가 아니라 그 명제 영명제가 반드시 참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없다라는 걸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기하학을 공부하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했던 것은 그냥 요 일방향 여기가 직각이면 이렇게 돼라는 걸 증명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도 좀 확인해봤으면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삼각형의 ABC의 세 변을 각각 12A라고 했을 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만약 A 제곱이 만약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과 같으면 각 A는 직각이냐 직각일까 하는 거죠. 이냐. 그죠? 이 명제 역시 성립할까 하는 게 궁금한 거죠. 근데 잠깐 선생님, 쌤 그러면 위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우리 네.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왜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 꼭 필요한가요? 어, 그걸 알아야지만 가능한 이유가 뭐? 알면 더 좋으니까. 아, 편해지니까. 예. 안 그러면 양방향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직선이 두 개가 교차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수직이면 삐리리한 관계가 성립해 와 삐리리한 관계가 성립하면 두 직선은 서로 교차 직각 예, 직각을 서로 이루는 교점이 네, 있어. 수직이야. 수직이야. 아니면 직교한다. 수직으로 직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써야 되나? 만난다는 교점을 가진다. 아, 직각으로 만나는 교점을 가진다. 그렇죠. 그래서 직교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직이다라는 것은 같이 포함되어 있군요. 예, 직교랑 똑같은 만난다. 뜻이에요. 예, 한자로 표현하니까 이제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군요. 서로 직각으로 만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무튼 예, 그렇게 그러면 해서, 이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양쪽 다 보여.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의 논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인 관계를 이용해서 그냥 예이면 예이고 예이면 예이다를 한 번에 그냥 증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증의 효율성을 좀 추구할 때에도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관계, 그러니까 명제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참이고 이것도 동시에 참이 될 때 우리 두 조건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필요 충분 조건의 의미는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냐면 같은 조건이다라는 의미다. 수학에서는. 그쵸. 그래서 P 대신에 Q를 써도 좋고 Q 대신에 P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것을 이용해서 논증을 좀 효율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삼각형 ABC의 세 변 AB, BC, CA를 각각 CBA라 하자. 네.
특히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인 관계가 성립하면 각 A가 직각이다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림의 모양을 좀 살펴봤을 때 네. 직각이면 A, B, C에 대해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이 되잖아요. 네. 만약 직각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되겠죠. 예,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필요축분 조건일 것처럼 느껴져요. 예, 느껴져요. 근데 수학자들은 그렇게 느껴지니까 느껴지는 받아들여. 거. 그러면 웃기시네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느껴지는 걸로 안 되고 그러기 싫은데. 예, 정확하게 논증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방금 전에 요 그림이 힌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이제 증명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기류법을 네. 쓸 겁니다. 각 A가 만약 뭐가 아니라면 직각이 아니라면 당연히 직각이 아니라면 예각이거나 둔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예각인 경우를 살펴보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 예각이라면요. 그 다음에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인 관계가 지금 성립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직각이 아니라 만약 예각이라면 요 점에서 밑변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네. 요 높이 H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C 프라임이라고 하게 되면 H는 B보다도 작고 그렇죠. C 프라임은 C보다도 작아요. 작아요. 이고 그런데 그렇죠. H의 제곱 더하기 C 프라임의 제곱도 뭐여야 될까요? 작아야죠. 아니죠. 저기 이게 A 직각삼각형이니까 A 제곱이랑 같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직각삼각형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더 작고 더 작은 얘를 더했는데도 했는데도 같아졌다. 말이 안 된다. 예,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각일 수 없다.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 만약 둔각이라면 이거 이렇게 되고 이러한 관계가 만족된다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 연장선 위에 요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 높이를 h라고 하고 요 짧은 선분을 c 프라임이라고 잡아보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b의 제곱은 h의 제곱 더하기 c 프라임의 제곱하고 같겠죠. 같아야 돼요. 다음으로 요것도 직각삼각형이잖아요. 두 가지 삼각형이 있는 거죠. 예, 여기 안에. 그렇죠. 그래서 요 큰 직각삼각형의 생각을 해보면 a의 제곱은 h의 제곱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c의 제곱이랑 같아야 그쵸. 되죠. 근데 요거 전개를 해보면 h의 제곱 더하기 c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2배의 c 프라임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위식에 의해서 h의 제곱 더하기 c 프라임의 제곱의 합은 b 제곱이랑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2배의 c 프라임과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랑도 같고 이게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2배의 c 프라임을 곱해준 결과랑도 같아야 돼요. 그럼 결국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 c의 c 프라임이 양수거든요. 그렇죠. 같아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둔각이어도 모순이에요.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모순이다. 예각이라고 해도 모순이고 둔각이라고 해도 모순이다. 모순이 생긴다는 걸 알 수 그렇기 있어요.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즉 직각삼각형의 세변이 이렇게 하면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랑 같은 거고 거꾸로 어떠한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과 같다라면 각 a가
직각이다. 직각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체는 필요 충분 조건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네.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y는 mx 더하기 n이고 그놈의 직교하게 그려진 이 직선이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을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시킨 직선은 y는 mx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y 대신에 y 그렇죠. 빼기 마이너스 n 즉 y 더하기 n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요 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아니면 얘랑 평행이면서 원점 0,0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얘가 되겠죠. 그렇죠. y절편이 0이니까. 그러면 평행이동했다라고 보든 y절편이 0이라고 보든 상관이 없죠. 없이 우리는 이러한 직선을 하나 얻게 돼요. 네. 그리고 이 직선은 y는 mx가 될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이 직선도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보게 되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얘랑 똑같은 네. 이러한 직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평행선이 가진 성질에 따라서 처음 이 하얀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 빨간 직선 두 개도 서로 수직일 수밖에 없죠. 없어요. 그대로 똑같이 합동인 직사각형의 형태로 아니 합동이라 직사각형의 형태로 요 사각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여기가 수직이면 여기도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건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요 n하고 요 n 프라임 사이의 관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수직이기 위한 이 경우 보면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수직이면 이렇고 거꾸로 평행이면 아니요. 요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면 평행이동했을 때 수직일 것이고 얘랑 얘랑 수직이면 거꾸로 이 둘도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m하고 m 프라임 사이의 관계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직선 y는 mx 위에 x좌표가 1일 때 y좌표가 얼마일까요? 여기에 x1 대입하면 m이죠. 그러니까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직선도 x좌표가 1일 때 y좌표는 m 프라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직선도 이 점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두 점의 공통점 x좌표가 1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좌표를 1로 설정을 하면 요 위의 좌표는 1,m이고 요 아래 좌표는 1,m 프라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얘가 정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수직이 되려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얘 제곱이랑 같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거꾸로 여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얘 제곱이랑 같으면 여긴 당연히 직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요거 제곱과 같다라는 식은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점은 원점이니까 0,0이에요. 네.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루트의 1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이 되겠죠. 네.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의 1의 제곱 더하기 m 프라임의 제곱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는 x좌표는 1로 동일하잖아요. 네. 그럼 그냥 m하고 m 프라임 사이의 거리하고 똑같으니까 네. m 빼기 m 프라임이 되겠죠. 뭐 누가 더 큰지 모를 때는 절대값 씌우면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하고 그 역에 의해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하고 같다. 같으면 되는 거예요. 같으면 보여야 되는 거죠? 아니요, 같아지면 둘은 서로 수직이 되는 수직이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놈은 1 더하기 m 제곱 될 거고 네. 요놈도 1 더하기 m 프라임의 제곱 되죠. 이쪽은 m 제곱 빼기 2배 m 곱하기 m 프라임 더하기 m 프라임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m 제곱은 똑같이 빼면 사라질 거고 m 프라임의 제곱도 똑같이 빼면 사라지고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2배 m 곱하기 m 프라임만 남게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양변을 곱해주면 결국 m 곱하기 m 프라임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끼리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수직이다. 거꾸로 수직이면 기울기끼리 곱도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재밌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y는 2x 더하기 2라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3의 위치 관계를 설명해 봐. 어떤 위치에 있어? 라고 물어보면 두 직선이 일단 기울기가 서로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얼마예요?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됐네?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인 관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2인 직선 바로 요 놈이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 요 직선이죠. 여기는 수직으로 만날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y는 mx 더하기 n과 y는 m 프라임 x 더하기 n 프라임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끼리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거꾸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끼리 곱한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1과 같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최종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y는 mx 더하기 n, y는 m 프라임 x 더하기 n의 위치 관계는 첫 번째 m하고 m 프라임이 서로 다르기만 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경우 중에서도 특히 m하고 m 프라임이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서로 수직이 된다. 두 번째 m하고 m 프라임이 같고 n하고 n 프라임이 다르면 평행이다. 세 번째 m하고 m 프라임이 같고 n하고 n 프라임까지 같아지면 사실은 일치하는 같은 직선이다. 그러면 일반형으로 해볼까요? 요놈하고 요놈이 서로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 요놈을 표준으로 바꿔주면 by는 마이너스 ax 빼기 c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가 되고 요놈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의 분의 a 프라임의 x 빼기 b 프라임 분의 c 프라임이 되니까 기울기끼리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b 곱하기 b 프라임 분의 a 곱하기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 곱하기 a 프라임이 마이너스의 b 곱하기 b 프라임이랑 같다. 요놈 넘겨주면 더해주면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이 0이랑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두 직선은 서로보다 수직이다. 같은 선에. 아니죠, 수직이다. 기울기끼리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군요. 뭐 나머지 평행이다 일치한다도 요 같은. 두식 비교에서
예,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하고 똑같은 음. 조건이 뭔가 살펴보면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두 직선이 직교하기 위한 필요 충분 그렇죠.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